자, 다음은 다이오드 특성 곡선입니다.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성질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특성 곡선이란 거는. 자, 그 전에 일단 다이오드는 우리가 어쨌든 회로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도체로서 우리가 그 특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단 기호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기호를 만들어서요. 자, 삼각형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고요. 그리고 발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도선을 긋는데요. 이 삼각형 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노드라고 합니다. 에노드. 예, 에노드. 그리고 그 막대기가 있는 쪽을 캐소드라고 해요. 네. 자, 뭐 쉽게 말해서 삼각형 쪽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막대기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노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에노드 쪽에 플러스,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인가하면 다이오드의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되게 됩니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그 다이오드는 온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자, 지금 이렇게 회로가 있죠. 지금 여기 회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다이오드가 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압이 걸려 있고요. 저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자, 플러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저항에서 V는 IR만큼,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IR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예. 여기는 항상 전압 VR이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이오드 앞단에서는 다이오드 쪽에는 전류가 쭉 흘러가는데, 이때 보면 다이오드 에노드 쪽에 플러스가 될 거고요. 캐소드 쪽에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그렇죠? 기호로는 지금 회로상으로는 지금 에노드 쪽에 플러스,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때 다이오드는 온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지금 오른쪽 회로는 전원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런데 다이오드는 자, 여기 지금 다이오드는 에노드 쪽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캐소드 쪽에 지금 뭐가 걸려 있냐면 캐소드 쪽에 플러스가 걸려 있죠.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요. 이것은 자,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예요. 역방향 바이어스일 때는 다이오드가 오프가 되죠. 그렇죠? 네. 자, 요 회로도를 보고 얘가 지금 역방향 바이어스구나, 아니면 순방향 바이어스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이오드의 특성, 즉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우리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자, 자유전자들이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여기 요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죠. 그쵸? 근데 올라가려면 요만큼의 에너지 전이, 장벽 전이가 존재했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요 영역이죠. 그 영역 공핍 영역이라고 하고, 그 공핍 영역의 그 사이에 그 전압차를 장벽 전이라고 하는데, 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자, 그 장벽 전이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0.7V,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0.3V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0.7V 이상이 걸리면 장벽 전이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자, 0.7V 장벽 전이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전자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예. 에너지가 필요한 그 공핍 영역을 넘어가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0.7V까지는 있다가 0.7V가 되는 순간 전자들이 확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전자들이 넘어간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VF, 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자, IF 다이오드를 흘러가는 전류를 자, IF와 VF라고 할 때 전이가 쭉 걸어갈 때 포워드 바이어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압을 이렇게 가변할 수 있다고 하면 자, 0에서 쭉 올라갈 때 쭉 올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전극전이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설 전류가 있긴 해요. 아주 굉장히 작은 양의 전류가 흐르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설 전류라고 해요. 네, 누설 전류라고 하고, 네, 그 전류가 살짝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0.7V가 되는 순간에 전류가 급격하게 쫙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왜? 다이오드가 ON이 돼버리니까 전류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다이오드 양단에는 항상 언제나 0.7V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가 ON이 되면 다이오드에 걸려 있는 전압은 항상 0.7이에요. 뭐 1V, 뭐 2V 걸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항상 0.7V만 걸려요.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릴 때는 어떠냐? 자, 이거 오프잖아요. 그쵸? 오프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죠. 여기가 이 좌표평면의 우평면은 순방향, 그리고 좌평면은 역방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쭉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러면 전류가 처음에는 예를 들면 뭐 거꾸로 0.1V, 0.2V, 그다음에 뭐 0.3V, 그다음에 뭐 1V, 2V, 3V, 4V, 5V 뭐 이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올라가면 자, 전압이 계속 걸리는데 그럼 여기에 걸려 있는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은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전압이 리버스 바이어스,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예요. 전압이 계속 가요. 그러다가 전류가 갑자기 확 흘러요. 전류가 거꾸로 확 흘러요. 예, 오프라고 했지만 전류가 확 흘러요. 그 시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전압을 브레이크다운 볼티지 해서 항복 전압이라고 합니다. 예. 즉 뭐예요? 다이오드가 고장났다라는 거죠.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압, 항복 전압을 넘어가면 쭉 흘러버려요. 예. 그때 그 점,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릎 전압이라고 합니다. 무릎 전압. 네, 니 볼테지. 예. 거기가 이제 그 무릎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의 무릎 이렇게 다리에 그 휘어진 굽어진 곳. 예. 그래서 무릎 전압이라고 하고요. 네, 니 포인트. 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점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항복 전압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전류가 쭉 흘러가는 거죠. 그때 전류는 역방향 전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이오드는 타거나 고장 나버리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요 다이오드 특성을 보고 이게 0.7V 자, 배리어 포텐셜. 자, 여기 장벽 전위를 넘어가니까 에너지가 충분해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서 전류가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좌평면에서는 자, 브레이크다운. 자,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항복 전압을 넘어갔구나. 항복 전압에 걸려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이오드는요. 이렇게 다이오드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돼서 여기 PN이 걸려 있고 뭐 여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장벽 전 공핍 영역이 되고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걸리면 전류가 흐르고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얘를 실제 우리가 소자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전자로 관련 실습을 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쓸 텐데 그때 쓰는 다이오드는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저항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가운데 띠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가 있어요. 네, 이쪽에. 자, 우리 다이오드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심볼이 이렇게 까맣게 칠했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삼각형 쪽은 플러스, 막대기 쪽은 마이너스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다이오드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이렇게. 예.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포워드입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리버스고 여기는 포워드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띠가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야, 그리고 반대편에 플러스를 걸어야 얘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반도체 부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스위칭 소자라고도 해요. 스위칭 소자. 그 스위치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실리콘은 장벽 전위가 0.7V, 게르마늄은 0.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로 이용하냐? 정류 소자나 스위칭 소자로 사용하면, 정류 소자라는 건 뭐냐면, 자, 얘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합니다. 예. 교류는 막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얘를 반듯하게 만드는 것을 정류라고 해요. 정류.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우리가 다이오드를 사용해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는 이제 차차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네요. 자, 다이오드가 사용되는 부분이 정류기. 자, 얘는 정류기에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정류기는 우리가 교류를 DC로 직류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얘는 교류를 직류로.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우리 메카계령 5장에서 하는 거는 자, 세미컨덕터예요. 예, 세미컨덕터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전자회로, 여러분들 2학년에 올라가면 배울 전자회로라는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개념 부분들만, 그 이론 부분 말고, 그 깊숙이 들어가는 복잡한 이론 부분 말고
그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정도는 알고 전자회로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만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회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전자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저희가 했던 거, 제가 이제 1장을 지금 한 거고요. 전자회로에서. 그다음에 뭐 2장, 3장, 4장이 뭐 다이오드, 뭐 그다음에 특수목적 다이오드 3장, 그다음에 4번이 뭐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이제 그다음부터 트랜지스터 뭐 증폭기 쭉 나가는데 전자회로는 다이오드까지는 직접적으로 뭘 하냐면 정유기를 배워요. 정유기. 예.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를 2개 붙여놓은 거가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폭기로 배워요. 예. 역할이 조금 달라요. 2개는 정유기, 다이오드죠. 2개는 다이오드는 정유기에 사용되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2개 붙여놓은 거, 그거는 이제 반도체가 3개가 붙는 거죠. 다이오드는 PN, 근데 트랜지스터는 PNP 혹은 NPN, 이렇게 3개의 반도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트랜지스터, TR인데요. 자, 다이오드는 정유기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것을 배우는 게 전자회로에서의 다이오드입니다. 요것이 다이오드 정유기를 여러분들 쭉 이해를 하면 다이오드의 역할과 기능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유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220V가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압기는 뭐예요? 전압을 상승 혹은 상승이 아니고 승압, 강압,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죠. 하는 장치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해요. 승압은 뭐예요? 승압은 전압을 높이는 거, 강압은 전압을 낮추는 게 이제 강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정유기는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거는 보통 뭐 5V, 12V, 뭐 24V 이 정도인데, 혹은 뭐 48V 이 정도인데 220V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압이겠죠. 대부분 강압이에요. 그래서 220V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 근처로 낮춰줍니다. 변압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작아진 전압이 교류 전압이죠. 아직까지는 교류 전압이죠. 그것이 정유기, 여기 나왔죠. 정유기. 얘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예요. 그것을 렉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 써 있죠. 렉티파이어. 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거 이렇게 만드는 거를 듬성듬성한 거를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안 내려가게 만드는데, 자, 요런 다음에 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평평해졌잖아요. 그죠? 직류에 가까워졌죠. 그리고 얘를 완전히 펴서 직류로 만드는 게 정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유기는 이제 부하 저항에서 소모가 되겠죠. 그 전류는 에너지는. 자, 다이오드의 그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유기의 그 과정, 정류하는 과정 전체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 다이오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다이오드가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라는 교과목에서는 초반에 2장과 3장 정도를 잠깐만요. 2장, 3장, 3장은 아니네요. 2장 같은 경우에 2장의 전체를 다 그 정유기 정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류라는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이마만큼이 다 정류입니다.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에는 지금 살짝 생략은 됐는데요. 정류라는 과정은 일단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half wave rectified voltage에서 half wav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wave는 파도 같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우리는 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half는 뭐예요? half는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반파예요, 반파. 예. 자, half가 있으면은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full이 있습니다. full. 우리는 얘를 half wave가 있으니까 full wave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뒤에는 뭐 rectified voltage, 정류된 전압이에요. 그럼 얘를 rectifier라고 하는데 뭐 half wave rectifier는 반파 정류기라는 뜻입니다. 얘는 정류기. 그래서 full wave는 전파 정류기예요. 전파 정류기라는 거는 요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자, 반파는요. 요 웨이브 중에 자, 교류 중에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만 남기는 게 반파예요. 자, 그러면 전파는 뭐냐? 요 밑에 있는 요 녀석들 있죠? 얘를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전파예요.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좀 만져주면 요 파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지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를 더 판판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직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반파는 절반 중에 위에 것만 살아남은 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파는 아래 것까지 다 위로 만들어주는 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반파 정류 회로는 자, half wave rectifier라고 불러요. 예, 반파 정류기. 자, 반파 정류는 간단해요. 얘는 다이오드를 한 개 쓰면 돼요. 예.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교류가 왔습니다. 교류가 왔어요. 그러면 자, 교류가 쭉 와요. 그쵸? 그러면 자, 위쪽은 여기 파란 부분은 플러스일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쵸? 자, 플러스인 구간 동안, 요 시간 동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플러스니까 쭉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자, 나머지는 접지죠. 그리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접지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돼요. 그렇죠? 그러니 얘는 뭐예요? 순방향이죠. 순방향이면 얘는 O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전압을 딱 측정을 하면 전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예. 물론 여기는 0.7V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압은 여기 입력을 V인이라고 하면 V인 마이너스 0.7이겠죠. 0.7은 여기 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를 T1이라고 놓고 이때를 T2 시간 동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쪽은 마이너스일 거고요. 아래쪽이 플러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반대편은 얘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접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캐소드 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에너드 쪽에 마이너스가 걸렸어요. 그럼 얘는 역방향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오프입니다. 그쵸? 예.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자, 교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쵸? 이렇게 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플러스일 때는 또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 입력 전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쵸? 그러면 출력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는 나오고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고 또 안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얘만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해요. 예. 자, 다음으로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전파 정류 회로는 전체 파형을 다 정류하는 거기 때문에 풀 웨이브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네, 전파 정류 회로. 전파 정류 회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파 같은 경우에는 왜 반파라고 부르냐면 입력 전압이 이렇게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파형이 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요 플러스 쪽에 있는 파형만 이용하는 게 반파였죠. 그렇죠. 근데 전파는 요 밑에 마이너스 쪽에 있는 파형도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 전파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이 전파를 하려면 이 변압기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는 것을 변압기라고 해요. 그래서 변압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철심이 있습니다. 얘가 철심. 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변압기는 이렇게 철심이 있다면 철심의 한쪽에 코일을 이렇게 감어. 그리고 반대편에도 또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 V인을 넣는다면 여기는 Vout이 되는데요. 자, V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V인 여기를 우리가 입력측이라고 합니다. 입력측.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출력측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입력측과 출력측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여기 전류를 넣어주면 여기 전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요 자기장이 유도가 되면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자기장이 유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면, 자기장이 흘러간다면 이쪽 2차 측에서도 내부에 자기장이 흐르니까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쵸? 네. 전류가 유도돼서 전류가 여기에 흘러가요. 이렇게 흐르게 돼요. 이런 원리로 이제 입력 측의 전압이 출력 측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변압기가 뭐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미국에 갔다, 유럽에 갔다, 110V를 우리가 쓰는 건 220이니까 220으로 승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승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변압기가 전압을 바꿔주느냐? 자, 요 권선비. 자, 1차 측의 감은 코일의 턴수와 2차 측의 감은 코일의 턴수의 비율로 그 승합비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0V를 220V로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1차 측과 2차 측의 코일의 비율을 1대 2로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10턴이 감겨 있으면 2차 측은 20턴이 감아야 2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5V를 뭐 30V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차 측에 10번이 감겨 있다면 2차 측에는 60번이 감겨 있어야 되는 거죠. 60. 그쵸? 6배가 더 많이. 반대로 강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강압이라는 거는 그 전압을 낮추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220이다. 그리고 220을 110으로 낮추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2대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변압기는 전압을 승합을 하잖아요.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떨어져요. 그만큼 2배를 올렸으면 2배가 떨어집니다. 예. 반대로 전압을 낮췄을 때는 전류는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변압기는 이런 승합을 하거나 전압을 바꿔주는 기능도 하지만 입력 측과 출력 측을 분리를 해줘요. 회로 전기적으로. 그렇죠. 지금 입력 측과 출력 측은 전기적으로는 하나도 이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측에서 예를 들어서 큰 입력이 어떤 실수로 들어왔을 때, 그럼 회로가 이 전에 요 입력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다면 잘못해서 큰 전압을 입력을 해주면 그런 소자들 다 탈 거예요. 고장 날 거예요. 용량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압기를 쓰면 출력 측에 있는 회로는 전기적으로 입력 측과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특히나 권선비가 1대1인 변압기는 자, 입력 측의 전압을 그대로 출력 측으로 전달하겠죠. 자, 이런 변압기를 우리가 아이솔레이터라고 합니다. 입력 측과 출력 측을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그런 변압기를 우리가 전파 정류회로에 이용을 해요. 자, 변압기, 이렇게 변압기 중에, 자, 지금 여기 1차 측 코일이 있고 2차 측 코일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운데 지금 2차 측 코일 가운데 이렇게 접지를 하나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런 변압기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탭 혹은 센터 탭 변압기라고 해요. 그것은 출력 측에 코일의 딱 중간에 선을 따서 접지를 연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권선비가 1대2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10턴이면 여기는 20턴인데, 자, 이 접지를 기준으로 위에 10턴, 밑에 10턴이 됩니다. 예. 중간 탭은 정확하게 출력 측의 코일의 중간에 탭을 내서 접지를 연결해 준 변압기를 중간 탭 변압기라고 해요. 센터 탭 변압기. 자, 그러면 어쨌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전파 정류가 되는지. 자, 입력 측에 출력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전류가. 그렇죠? 그러면 이 전압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유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가운데에 접지가 있으니까 자, 이 전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요 플러스 쪽이 자, 여기 이제 접지로부터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흘러가요. 회로는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이너스 쪽도 뭐, 자, 플러스 쪽이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쪽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란색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은 자, 파란색은 입력 측의 양의 부분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 위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센터 탭은 자, 지금 요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입력 측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면 센터 탭 쪽에는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접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0V인데 지금 요 점에 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접지 밑으로는 접지가 플러스가 되고 그 밑에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야 전위차가 지금 요 전위만큼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다. 그러면 여기는 5V, 여기는 또 5V인데 가운데가 0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5, 여기는 5 해서 토탈 10V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입력지에 걸렸던 10V란 전위라는 거는 요 점 대비 요 점의 그 전압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출력측에 똑같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좀 지우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입력측의 플러스 방향은 위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여기 마이너스 쪽은 자,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위쪽으로 흘러갈 때는 자, 양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음주기에서 흘러갈 때도 자,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자, 왜냐면 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쵸? 접지를 통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 입장에서 볼 때는 에너드 쪽에 플러스가 걸리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그래서 얘가 온이 되고 이쪽도 온이 돼요. 반 주기마다. 네. 그러면 RL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 걸려있는 전압을 재면 RL에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면 위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RL에서는 반주기 앞에 양의 반주기 때 이만큼 걸리고 음의 반주기 때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RL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입력이 이렇게 정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센터 탭 전파 정류 회로예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 양의 반주기 때는 자, 센터 탭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좀 크게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플러스인 쪽은 자, 양의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렇겠죠? 여기가 접지가 0이니까 거기에서 양전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전류 방향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얘가 온이 되고요. 마이너스 주기, 음주기일 때는 자, 음주기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0이고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에서 더 마이너스 쪽이 밑에니까 밑에 쪽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이 다이오드는 온이 됩니다. 예. 그래서 RL 부하저항 입장에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입력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음의 반주기 때도 양의 전압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것이 센터탭 전파 정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는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두 개가. 그렇지만 이거는 다이오드를 4개를 써요. 자, 똑같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입력 측의 전압이 출력 측으로 전달이 되고요. 자, 얘는 좀 복잡한데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양주기, 양의 주기일 때는 자, 전압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여기가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지금 다이오드가 회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회로를 보면 자, 입력 측은 똑같아요. 그 중간 탭 전파 정류기가 똑같고요. 출력 측의 경우에는 변압기를 거쳐서 다이오드가 지금 이렇게 마른 목골로 연결이 되는데 양쪽 끝에 다이오드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한쪽은 접지, 한쪽은 부하 저항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해요. 다이오드가 마치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입력 측에 전압이 걸려 있고요. 그게 출력 측에 변압기로 전달이 됐죠. 그렇죠? 지금 양해 주기 동안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는 0이에요. 그러면 자, D3, D3 같은 경우에는 오프예요. 왜? 역전압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D2 같은 경우에는 ON이죠. 얘는 오프, 얘는 ON이에요. 왜요? 0인데 이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보다 더 아래쪽이니까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애노드 쪽이 플러스란 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ON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다이오드 D1은 플러스와 이쪽 그 부하 저항 쪽에 접지 아직 흐르지 않으니까 이쪽 0이니까 ON이에요. 얘도 ON. 그리고 얘는 D4는 오프가 되겠죠. 예, 여기는 더 마이너스고 여기는 지금은 현재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쵸?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변압기에 인가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예. 지금 녹색으로 색칠된 다이오드만 ON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변압기가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도가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0V, 0V죠. 그러면 D3 같은 경우는 역전압이 걸려요. D4 오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온 된 쪽. 자, 당연히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 D1의 경우에는 애너드 쪽이 플러스, 캐소드 쪽이 0이니까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거고요. D2의 경우에도 캐소드 쪽이 마이너스긴 한데 애너드 쪽이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온이 되는 거죠. 다이오드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린 거니까. 그러면 온 된 쪽으로만 흘러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양주기의 전압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주기를 볼게요. 음주기는 여기죠. 자, 음주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걸려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0, 0이니까 당연히 이거 오프 되죠. 얘만 온이에요. 얘도 온이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요? 위로 가겠죠. 예.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또 헷갈린다고 하면, 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는 흘러나와야 패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건 어디에? 접지. 지금 여기서는 접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지에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0, 0이니까 지금 얘가 온이 되고 연결되고 두 번째 얘가 온이 돼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RL 입장에서는 여기도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센터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이런 신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파 정류입니다. 자, 그러면 Vout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센터 탭에서는 자, 지금 입력이 VP라고 하면 이 점은 VP-0.7이 될 거예요. 왜요? 다이오드를 하나를 통과했잖아요.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항상 0.7V라고 했으니까 걸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VP-0.7이에요.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VP 절대값이죠. 네. 그리고 브릿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Vout은 Vin에 1.4겠죠. 그렇죠? 왜요? 다이오드를 두 개 통과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센터탭 변압기 이건 없습니다. 거의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일이 뭐 수십 미터씩 막 감기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중간에 탭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탭 변압기는 거의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실제 물론 만들 수야 있겠죠,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질 않아요. 예. 구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파 정류를 할 때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대부분 이용을 해요. 네. 요새는 이 정류기가 소자 하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런 정류 회로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이오드가 4개 브릿지 다이오드 소자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